자, 다음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외어절에 대해서 봤는데요. 계속 조건을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조건만을 가지고 봤는데 이 조건을 한 개, 두 개 이상 여러 개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경우 생각해 보죠. 자, 북테이블로 볼게요. 북테이블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. 나는 가격이 만원 이상이고 2만원 이하인 책을 찾고 싶은 거예요. 자,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? 가격이 만원 이상.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. 첫 번째 조건. 두 번째 조건도 얘기했어요. 만원 이상이고,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2만원 이하래요. 네.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두 개의 조건인 거죠. 이 두 개의 조건을 같이 쓰고 싶은 겁니다.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자, 그때 필요한 연산자가 and, or, not. 자, 이런 게 있는데요. 하나씩 보겠습니다. 자,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? 만원 이상이 고 2만원 이하. 이 두 개의 조건을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돼요. 이 두 개의 조건을.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.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야 되고 이것도 맞아야 됩니다. 그런 데이터. 그러니까 만원 이상 2만원 이하니까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가격이 15,000원, 13,000원, 17,000원 이런 것들이겠죠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? 한번 보겠습니다. select from book. 자, where 가격이 일단 첫 번째 조건 만원 이상이 다. 그리고 자, 이게 바로 and 연산자입니다. 조건을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. 이 and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모두 다 and에 앞뒤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맞는 합당한 거기에 들어맞는 데이터만 찾는 겁니다. 만원 이상이어야 되고 2만원 이하인 것 하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오죠. 자, 많이들 착각들을 하는 게 실수들을 하는 게요. 프라이스가 만원 이상이고 2만원 이렇게. 이거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다른 예제로 설명드릴게요. 자, 어쨌든 자, 지금 보신 것처럼 만원 이상이고 2만원 이하인 거. 자, 데이터 전부 다 요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. 네. 근데 이것을 아까 방금 이 전 동영상에서 봤던 요거랑 요게 좀 기억나지 않으세요? between 뭐였죠? between A and B. A 값과 B 값 사이에 있는 것을 찾아주는 연산자였죠. 자, 그래서 방금 했던 요 문장은요, 사실 똑같이 쓰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. 만 and 2만. 자, 이렇게요. 자, 그렇습니다. 만 and 2만. 만 and 2만. 그러니까 지금 요 between 만 and 2만은요. 여기 있는 프라이스가 만원 이상이고 프라이스가 2만원 이하인 거. 똑같은 데이터입니다. 똑같은 기능을 해요. 자, and였습니다. 다음은 올 연산자를 한번 볼 건데요. 올 연산자.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. A 올 B. A라는 조건을 맞는 것도 오케이. B라는 조건을 맞는 것도 오케이.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오케이. 둘 다 맞아도 되고요.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출판사 데이터인데요. 퍼블리셔죠. 출판사 이름이 나무수인 것 또는 삼성당인 것. 그러니까 나무수도 보여주고 삼성당도 보여주란 얘기예요. 이런 것들을 좀 찾아달래요. 자,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select from book.
하고 where publisher가 나무수인 거 찾아줘. 이렇게 하면 그냥 나무수인 것만 나오겠죠.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. 이런 것도 찾아주고 퍼블리셔가 삼성다인 것도 찾아줘. 자, 이렇게 하니까 나무수인 것도 나오고 삼성다인 것도 나옵니다. 네. 자, 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요. 아유, 이게 아니죠. 왜 이래. 이렇게 하면요. 나무수인 것만 나와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삼성다인 것만 나오죠. 난 두 개를 다 찾고 싶은 거예요. 두 개를 다. 그럴 때 이렇게 올 연산자를 써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많이들 이런 실수들을 해요. 어떤 거냐면요. 나무수이거나 삼성당인 거? 자, 이렇게 치는데요. 실제로 이렇게 친 사람들 꽤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나무수 또는 삼성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조건 컬럼 데이터 또 컬럼 데이터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. 이제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 자, 요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가기를 바랍니다. 자,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이번에 볼 거는 패턴 검색인데요. 패턴 검색은 뭐냐면은 자,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퍼센트 라인 연산자예요. 라인 연산자. 어떤 글자에서 어떤 글자 데이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특정 글자만 딱 줘서 매칭시키는 그런 연산자인데요. 퍼센트가 있고 퍼센트 어디 있어? 언더바가 있었죠? 언더바. 요거 하나씩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자, 역시 뭐 북테이블로 한번 볼까요? 자, 북테이블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책들 이름이 있네요. 네. 자, 근데 보니까 나는 책 이름이 축구의 역사인 책을 찾고 싶대요. 축구의 역사. 책 이름이 축구의 역사야. 여러분들 뭐 예스24 같은 도서 사이트에서 책 이름 찾아서 이렇게 검색을 하죠. 똑같은 거예요. 자,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.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한번 검색을 해보죠. From book where 책 이름이 축구의 역사. 자, 데이터 나오죠. 근데 요거를 닉네임, like 이렇게 써도 데이터가 나옵니다. 자, like 뒤에 나오는 글자와 매칭되는 것들을 찾아주는데요.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책 이름을 정확히 알아. 그럼 사실 그냥 이렇게 like를 쓰는 것보다는요. 이거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고요. 이렇게 그냥 내가 축구 역사 이름을 정확히 알아.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적합합니다. 라잉 연산자가 좀 부하가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컴퓨터를 좀 느리게 해요. 얘가 조금 더 얘보다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제일 좋고요. 라잉 연산자 언제 쓰면 좋겠냐면요. 자, 나는 축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책을 다 찾고 싶어요. 내가 이번에 요즘에 축구에 관심이 생겼어. 그래서 축구책을 좀 읽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축구자가 들어간 책을 모두 찾고 싶은 거예요. 여러분들 예스24 같은 데서도 예를 들어 내가 뭐가 좋을까요? 그래 뭐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려고 이제 검색어를 프로그래밍이라고 딱 치면은 예스24 같은 데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책들이 쫙 나오죠. 그런 겁니다.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.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, like 쓰고요. 축구라는 글자가 들어간 거는 이렇게 퍼센트를 앞뒤로 붙여주면은 축구라는 글자가 들어간 데이터를 모두 보여줍니다. 뭐 우연찮게도 모두 축구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들이네요. 그러니까 이 퍼센트는요, 0글자부터라는 뜻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.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. 이 퍼센트 축구 퍼센트는.
자, 어떤 의미냐면 축구라는 글자가 이 북네임이라는 데이터 컬럼에서 뭐 중간에 있던 혹은 맨 처음에 있던 혹은 맨 뒤에 있던 어쨌든 축구라는 글자가 들어간 건 다 보여줘요. 이런 경우 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엔 축구 %예요. 이거는요. 축구로 시작하는 글자만 보여달라는 거예요. 이 뒤에는 이 %, 그러니까 축구 뒤에 나온 이 %는요. 그냥 예를 들어 책 이름이 그냥 축구야. 그런 것도 보여주고요. 뭐 축구는 멋있다. 축구는 뭐뭐뭐뭐뭐 이렇게 글자가 많아도 다 보여줍니다. 축구로만 시작하면 돼요. 자, 데이터 나오죠?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? 퍼센트. 이거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없어요. 방금 했던 건 뭐냐면요. 앞에 뭐가 있든지 어쨌든 축구로 끝나는 데이터를 다 보여달라는 거예요. 축구라는 글자로 끝나는 데이터를 다 보여줘요. 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소림축구, 옷축구, 아니면 그냥 축구. 그러니까 축구라는 말로 끝나면 돼요. 근데 지금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구로 끝나는 데이터는 없어요. 그래서 아무런 데이터도 검색되지가 않은 겁니다. 자,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. 자, 요 예제 제가 나름대로 재밌게 하려고 만든 예제 이거 한번 보시죠. 책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대요. 근데 첫 글자는 모르겠대요. 두 번째 글자는 구래요. 그 뒤에 뭐가 있을 거예요. 뭐,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럴 때는, 자, 이 언더바, 이 퍼센트는 0글자부터 많은 글자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요. 이 언더바는 한 글자입니다. 한 글자. 그러니까 첫 글자는 모르겠대요. 그러니까 일단 첫 글자는 이렇게 언더바로 해주고요. 두 번째 글자 확실히 안 돼요. 구래, 구래, 구. 그리고 이제 뒤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. 그럴 때 이렇게 쓰면 아주 유용합니다. 다른 예제도 한번 볼까요? 자, 폭테이블 한번 볼게요. 뭐가 좋을까? 적합한 데이터가 그렇게 보이질 않는데, 자, 요 커스터머 테이블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내가 찾고 싶은 데이터가 뭐냐면요. 이름이 가운데가 미로 끝나는, 이름이 가운데 글자가 미인 사람을 찾고 싶어요. 이름이 세 글자인데 가운데 글자가 미인 사람을 찾고 싶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은 select from customer where name like. 자, 두 번째 글자가 미래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첫 번째 글자 모르겠어. 근데 두 번째 글자는 미야. 이름이 세 글자, 그 세 번째 글자도 모르겠어. 자,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아이고, 제가 뭘 잘못 쳤나요? 오타가 났네요. 오타가 났습니다. 자, 다시 쳐볼게요. 웨어를 잘못 썼죠? 그러니까 오타는 참 저도 찾기 힘들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잘 안 돼요 하고 저한테 가져오는 게 대부분 오타입니다. 저도 찾기가 좀 힘들어요. 아유, 자, 지우고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보시면은요, 이름이 첫 번째 글자는 모르겠고, 두 번째 글자는 미야. 세 번째 글자도 모르겠어. 그럴 때 이렇게 딱 치면 나옵니다. 물론 요거를 뭐 이렇게 쳐도 돼요. 이렇게 쳐도 동일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. 요거는 딱 한 글자예요. 무조건 한 글자 말합니다. 그러니까 뭐 김미영, 장미화 뭐 이런 식으로 세 글자 중에 두 번째 글자가 미인 것만 찾아줘요. 요건요. 근데 요거는요. 예를 들어 이름이 그냥 미야. 그럼 이름이 그냥 한 글자. 근데 그렇게 그런 데이터를 얘는 찾아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장미란미란미란미 이렇게 하면 이것도 찾아요. 미 앞뒤로 뭐 글자가 많이 있잖아요. 찾아요.
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한 글자만 찾아주는 거예요. 이거는 뭐 0글자부터 시작해서 100글자가 됐든 미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건 다 찾아줘요. 그러니까 딱 이렇게 두 번째 글자만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죠. 네, 보셨고요. 약간 좀 시간이 오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조건을 더할 수가 있어요. 자, 예를 들어서 축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책 중에서 가격이 2만원 이상인 것만 찾고 싶다.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자,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. select from book. 자, 조건. 우리가 첫 번째 조건. 축구라는 글자가 들어간 걸 다 찾고 싶어요. 그럼 축구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을 다 찾고, 축구라는 글자가 들어간 걸 다 찾고요. 자, 두 번째 조건 써야죠. 축구라는 글자가 들어가고, and 가격이 2만원 이상인 거.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를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방법 잘 이해를 하시고요. 제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우리 PDF나 책에는 예제를 다 못해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 핵심 원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.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PDF나 책을 통해서 추가로 꼭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도 이 동영상만 계속 완벽하게 반복 수달해서 보시면요. 충분히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자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